대부분은 아시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 고양이 집사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허피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허피스는 바이러스인데 보호자분들, 집사분들이 궁금한 건 학술적으로 이게 무슨 DNA 바이러스이고 구조는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결국 중요한 건 간단하게 이 바이러스가 대략 어떤 것인지, 증상은 뭔지,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사람도 걸리는지,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안약이 무엇인지, 또 병원을 못 데려가는 길냥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겠죠. 짧게 한 번, 두 번만 반복해서 들어도 많은 양이들의 눈이 악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령묘들을 키우는 집사로서 아이들이 아파하고 말 못할 때 집사가 느끼는 막막함이나 미안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란 헤르페스라고도 불리는 바이러스인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서도 피곤할 때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헐죠. 그리고 엄청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도 같은 바이러스 그룹에 속합니다. 고양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허피스 종류 중에서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1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 눈 그리고 코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고 걱정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눈 한쪽을 잘 못 뜨고 윙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눈을 다 잘 못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고양이 그리고 면역이 떨어진 길냥이들. 이 허피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상피 조직에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 중에 각막 상피에 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이 결국 상처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얇은 각막 상처는 육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각막은 신체 내에서 몇 안 되는 혈관이 아예 없는 무혈관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없어야 빛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만약에 있으면 빛이 통과할 때 불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없더라도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피스 감염이 되고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불편하죠. 이러한 경우에 눈도 잘 못 뜨게 되고 불편하니까 비비게 되고 상처도 생기고 2차적으로 감염도 일어나게 됩니다.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깊어지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각막 안쪽으로 혈관이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이 부으면 약간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눈이 아픈데 무리해서 눈을 벌리거나 보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또는 보호자분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눈 관련 증상뿐 아니라 재채기, 콧물도 시작하게 됩니다. 눈과 코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 누비루관이라고 합니다. 눈물 자체가 코로 들어가면서 재채기를 하거나 비강 점막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후각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사람도 감기 걸렸을 때처럼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푹 못 자고 잘 못 먹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는 바이러스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악화되는 도미노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증상을 확인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기냥이입니다. 어린 고양이의 경우 엄마와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젖을 먹고 접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감염 경로는 감염된 고양이의 눈물 그리고 콧물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물도 먹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러스에 노출만 되면 무조건 감염이 될까요? 일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온 뒤에 이를 면역이 이겨내지 못해 몸속에서 증식하고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에서 감기도 그런 것처럼 노출만 된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고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이 일어나고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거나 면역이 좋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도 몸에서 바이러스를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말하는 허피스 바이러스와는 세부 분류가 다릅니다. 단, 허피스 감염으로 보이는 양이의 경우에도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요. 클라미디아 감염의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란 눈곱이 많이 나고 결막도 많이 부어있는 양의 경우에는 눈곱, 콧물을 만질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전화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눈 한쪽을 잘 못 뜨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양쪽을 졸린 것처럼 못 뜨고 눈물이 많이 난다. 혹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직접 상태를 보기 전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즉 한쪽 눈만 살짝 불편해하면서 이제 윙크를 하듯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정도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허피스 증상은 약간의 스트레스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대문 밖의 큰 소리, 너무 심하게 논 경우 등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심하거나 예민한 아이, 반나절에 사르면 면역 체계가 회복하면서 스스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고 검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면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댕댕이 고양이와 싸웠거나 심하게 장난쳤거나 목욕을 한 이후에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기면 각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아시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 보호자분이 결막염, 다래끼 같은 것에 처방받은 안약이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약을 증상이 비슷하다, 눈을 좀 불편해한다 라고 해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나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크게 생기냐면 바로 안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각막에 상처가 없는 것도 확인하고 만성적으로 각막 결막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고 보호자분도 모르게 각막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쓰던 안약,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안약을 잘못 넣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각막의 상처가 심해지면서 궤양이 발생하고 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쓰시던 안약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안약을 쓰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급격히 악화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안약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눈곱이나 털을 씻어내려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시죠. 그런 것들은 눈곱이나 털을 씻어내기 위해서 한두 번 넣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 고양이에서 심한 허피스 감염, 그리고 비강 내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 염증이 심해지면 눈꺼풀이 붓어버립니다. 이러면 눈꺼풀 안쪽으로 눈물 배출도 안 되고 결막염도 급격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농이 차거나 심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 어릴 때는 비강 내부 구조도 약하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허피스 감염으로 비강 내부도 영향을 받으면 성묘가 되어서도 계속 콧물이 나고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릴 때 코가 막히면서 후각 능력이 떨어지면 밥을 잘 안 먹게 되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전신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피스 자체는 각막과 비강에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칼리시 바이러스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보다는 비강, 기관지, 구강 문제를 심하게 일으킵니다.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감염도 있는데요. 이는 각막 자체보다 결막 부종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결막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마치 눈이 입술처럼 퉁퉁 부어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의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백신입니다. 어려서 처음 접종하는 종합백신. 종합백신에는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처음 맞을 때 3주 간격으로 3차까지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하기 전에 이미 몸에 감염이 되어서 증상은 없지만 3차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에 잠복해 있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 능력을 올리면 증상 발현 없이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로 안약 및 추가적인 각막 상처를 방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안약 여러 개를 쓰고 약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약도 소독, 항생제, 항바이러스 등으로 증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안약, 먹는 약, 네카라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안약을 주는데도 개선이 없고 점점 악화되면 그때 약을 먹습니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를 먹게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고 비강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빨리 잡아야 비강 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하고 면역이 좋아서 이겨내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면역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밥을 잘 먹이고 필요하면 영양제를 같이 먹이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된다. 그러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하고 초기에 심해지기 전에 잡으면 됩니다. 저도 3마리 냥이들 집사입니다. 2마리는 길냥이 때 구조, 그리고 1마리는 병원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길냥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보호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은 줄 수 있지만 병원을 데려오거나 안약을 넣는 건 힘든 상황. 그런데 눈이 안 좋아 보이는 길냥이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많이 있을 것이고 밥도 제때 못 먹기 때문에 영양도 불균형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약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급여가 중요합니다. 콧물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코 주변도 지저분하면 건사료보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습식사료, 캔 사료를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주면 좋습니다. 이때 습식 형태로 짜먹이거나 아니면은 기호성이 좋은 영양제,
를 같이 섞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은 아이라면 얼굴과 몸 상태, 사진을 잘 찍어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댕냥이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알찬 정보를 드리는 알쓸댕냥이 되겠습니다.